군사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이 각 군사법원에 분배돼 현실적으로 특정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법원 관할 관련해서 법원 항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여해서는 사건의 처음과 끝을 통해 동일한 법원에서 재판이 행해질 것이 요청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심리 편의, 피고인의 방어상 이익도모, 군 지휘권의 실효적인 행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하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 등에 대해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판합니다. 군사법원의 법원법 제11조에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 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 관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토지 관할은 피고인 소속 부대의 주둔지, 피고인 주소지, 범죄지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관할을 탄력성 있게 구체적인 요청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소송행위 효력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관할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종전에 행해진 소송행위는 유효한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는 군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군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군사법원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입니다.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됩니다. 군검사의 지위는 첫째, 국가 소추의 원칙에 따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둘째, 군검사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피고인과 군검사는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군검사는 국가기관이고 피고인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당사자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소송 능력 수행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셋째, 군검사는 군사법 경찰관과 함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검사와는 달리 군사법 경찰관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은 없습니다. 군사법 경찰관에게 독립된 범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군검사의 임명과 신분은 군사법원법에서 신분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41조를 보면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2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21조 2항을 보면은 재판관, 군검사 등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징계나 그 밖에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 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원리를 말합니다. 군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독립된 관청이나 상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각군 참모총장,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군검찰부는 군검찰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입니다. 군사법원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통검찰부하고 고등검찰부가 있습니다. 군검찰부에는 군검사 이외에 검찰서기가 있습니다. 검찰서기는 군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합니다. 즉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재판 집행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검찰서기입니다. 피고인이란 군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 심리가 병합된 결과 여러 사람이 동일한 소송 절차로 동시에 피고인이 되는 경우 이들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관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입니다. 수동적인 소송 당사자이죠. 능동적인 당사자인 군검사의 공격에 대응해 방어하는 수동적인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소송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거조사를 청구하고 변론을 하고 상소의 신청을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피고인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의 임의 진술은 인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는 물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를 합쳐서 피고인의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객체입니다. 이를 피고인의 절차의 대상으로서 지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이고 증거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재정 의무가 있고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과 법정 검찰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능력을 보면은 당사자 능력이 있고 소송 능력이 있고 변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당사자 능력보다는 소송 능력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변론 능력은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사자 능력이라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14살 미만이라도 피고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경우 법인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송 능력이라 하면 피고인이 각종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송 능력의 정도는 사물 식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변론을 할 수 있지만은 항소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변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인이란 피고인의 방어를 보충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된 보조인을 말합니다. 변호인 제도는 변론주의와 당사자 대등주의가 구현된 것입니다. 거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국가기관인 군검사에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죠. 변호인은 한마디로 피고인의 보호자입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위법행위는 할 수 없지만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변로인과는 다른 점은 보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선정하나 형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은 국가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의 심급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피고인 등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변호인 이외에 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다른 점은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로 되는 것이고 피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등의 의사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군사재판 절차란 확정 판결을 향하여 소송 주체, 즉 군검사, 피고인, 군사법원의 각종 행위에 의해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소송 절차이죠. 소송 행위는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행위 방식에는 말로 하는 방식과 서면 제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소송 행위는 구술 방식을 취하는데요. 실체 형성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면 방식은 형식적 확실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형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릅니다. 즉 공소를 제기한다든지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등은 서면 제출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군사재판에서는 법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송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소송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며 무효인 경우에도 부수적인 효과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효인 공소제기일지라도 그것이 기각되기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이 무효인 경우라도 소송 계속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송행위 무효의 원인에는 소송행위 자격이 없다거나 소송행위 무능력자이거나 소송행위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소송 주체에 무효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행위 내용이 특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나 조건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소송행위 자체에 무효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 등이 연명 날이 넘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든지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공소 제기를 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 소송행위 무효의 치유란 하자 있는 소송행위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사자가 상당 기간 내에 소송행위 하자를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 경제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상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는 공소장 부분의 송달하자, 공판기일 지정의 하자, 증인신문 순서의 하자 등이 있습니다. 소송행위 추안이란 소송행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후에 한 소송행위 효과를 인정해주는 단순 추안과 하자 있는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추후에 보정하여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보정적 추안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상소기간 만료 후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402조가 단순 추안의 예이고 보정적 추안의 예는 선임행위 없는 변호인이 각종 신청을 한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